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정보융합학과 이기호라고 합니다. 이 과제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고요. 사실 지금 현재 어떤 기계학습 또는 이제 딥러닝에서 나아가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차세대의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 이건 2+2년으로 이제 2단계 과제로 나와 있고 지금 1단계가 지금 종료돼 가는 상황이고, 근데 1단계까지는 저희가 이제 8개월 수준의 어떤 영아의 어떤 인지 발달 과정을 모사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계속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된다면 2단계 2년 동안은 이제 20개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굉장히 챌린징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차이를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어떤 뭐 딥러닝이 됐던 인공지능 모델은 굉장히 fully develop된 어떤 뇌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부분 이제 지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래서 뭐 사물 인식을 하든 음성 인식을 하든 어떤 온전한 이제 감각적 뭐 찰성 인지가 됐다면 소리 오디오 파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답을 일일이 줘서 이것을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으로 하면 외우는 게 비슷한 거고, 외우는 거랑 비슷한 거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일반화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강조를 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아이는 뇌를 갖고 태어나지만 이제 한 2세, 3세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을 한다고 하죠. 굉장히 불완전 상태로 태어나고, 감각기관 자체도 사실은 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외부 환경은 뭐 어렸을 땐 당연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가장 큰 외부 환경일 테고요. 아니면 다양한 어떤 뭐 시청각 자료 등 같은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면서 거기서 어떤 액션을 통하고, 그게 다시 지각이 되고 인지가 되고, 다시 그걸 기반으로 또 액션을 하고, 그래서 learning by doing 또는 뭐 learning by experiment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같은 장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외부 세계 자기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리워드나 어떤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또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위 환경을 인식해 나가고, 훨씬 더 이제 추상적이고 이제 복잡한 개념 형성까지 가게 되는 과정인데, 그거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뭐 발달 과정이라는 게 갑자기 뭔가를 어려운 테스트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어떤 계층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태스크의 복잡도라든가 숙련도 같은 게 점점 인크리멘탈하게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각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아니면 특히 이제 언어라든지 청각 인지, 그다음에 대화하는 이런 능력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했을 때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이제 비전은 뭐 차세대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as-is 방법을 벗어나서 러닝 바이 두잉으로서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어떤 지도학습 없이 거의 이제 풀리 셀프 슈퍼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발달을 하는 과정을 모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아까 그 장벽덕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인바디드된 어떤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체화된 지능이라서 저희는 그 바디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뭐 컴퓨터 전기공학 지능정보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심리학과, 아니면 언어학과, 아니면 이제 로보틱스를 위한 어떤 기계공학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뇌인지과학 포함해서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어떤 세 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맨 왼쪽에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실제 우리가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어떤 뇌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입력 정보를 프로세스를 해서 그걸 다시 액션으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센터, 프로세싱 센터는 필요하니까 그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환경으로 저희가 이제 큰 차이점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가상환경, 하나는 실제 환경입니다. 가상환경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가상 환경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에이전트를 둡니다. 저희가 아바타라고 하는 에이전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있고, 그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시청각, 촉각 등의 이제 감각 모듈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있고, 그러니까 외부 세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는 있는 거죠.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저희도 이제
오감이 없이는 저희가 사실은 외부를 이해할 수가 전혀 없는데요. 그게 갖춰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죠. 뇌에서 어떤 판단을 한 다음에 그것을 액추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제 더 한 발 나아가서 실제 환경으로 하면 이제 로보틱스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가상 환경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뭐 버추얼 아바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로봇 등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 이제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연차별 목표 좀 자세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아카데믹하게 어떤 아카데믹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도 맞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인간의 어떤 단순한 인지 능력 같은 걸 뛰어넘는 뭐 QA라든지 아니면 오브젝트 레커니션 같은 이미 뛰어넘는데, 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느냐고 했을 때 어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보다는 그래도 활용 분야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활용보다 크다고 봅니다. 여기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놓긴 했지만, 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뒤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가상 환경은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동 발달학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입증하기 어렵거나 그런 실험 같은 경우, 왜냐하면 추적 관찰을 아주 장기간 하거나 그걸 이제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에서 저희가 이제 그 환경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임의로 줄 수가 있고, 그거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처한 어떤 아기 에이전트가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는지 이런 걸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저희가 원하는 궁극적인 방향으로만 잘 나아간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도식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아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환경인데, 컴퓨터학교 이영기 교수님께서 이제 베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상환경이고 내부에는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지각되고 인지되는 그런 시청각 또는 촉각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에서 이제 뉴럴넷이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만들어준 가상환경 내에서 끊임없이 그냥 학습을 합니다. 탐색을 해가면서 정말 러닝 바이 두잉을 하는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감각 모듈인데, 크게 청각과 이제 언어 발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발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통합 지능 부분 판단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지능 쪽에 이제 로보틱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또 이제 심리학과나 뇌인지과학과에서는 이제 정서라든지 이런 감정 같은 것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처음에 정말 아무런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물인식 할 때 사과다라고 사과라고 답을 주고 배라고 주고 뭐 자동차 이렇게 주지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학습을 할까,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근데 아이들이 뭐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문헌 같은 걸 보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태어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과라는 것을 실물로 보기도 하고 뭐 책에서 보기도 하고 뭐 동영상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이제 시각적인 어떤 정보를 받고, 그 다음 주위에는 아마 분명히 부모님이든 형제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는 그 어떤 그 아이가 바라보는 또는 듣는 그 객체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걸 주는 분명히 외부에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과라는 게 그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 아이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입력된 저런 빨간색 동그라미하고, 그다음에 청각적으로 사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두 개의 굉장히 다른 모델로부터 온 것이 어소시에이션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객체에 대한 어떤 관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세까지는 어떤 추상적인 뭐 우정, 뭐 믿음, 뭐 정의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안 생길 테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반복과 사정을 통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둘과의 관계를 잘 학습하고 어떤 여러 가지 다중감각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학습하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강학습 등의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제 상위 활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다중감각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탐색을 해나가면서 주변 환경과 그러면서 어떤 개념을 배우는 그런 데모를 짧게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친구가 가상 아이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이고 얘는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시각, 청각, 촉각의 담당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받아들여서 뇌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고, 이건 뭐 당연한 가정이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한 것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말하는 지능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배운다는 것은 저희는 주안점을 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가상 환경에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위험한 물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접근 가능한, 이거는 굉장히 어프로처블한 어떤 객체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다면, 하나는 사과가, 하나는 이제 칼이나 가위 같은 걸 예시를 든 건데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뭔가 다뤄온 거,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에서 그 주변 환경과 뭔가 셀리언트하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 일단 다가가서 뭔가 그걸 만져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이 아이한테 그 자유를 준 거죠. 그 대신 이 친구는 계속 탐색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것을 접촉을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접촉을 해가지고 촉각 센서부터 받아들이는 부분을 구현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근처에 갔다는 건 애가 이걸 터치를 한 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이런 뾰족한 물체에 대해서는 실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만약에 부모가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뭔가 이제 위험 물체에 손을 대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걸 주는 거죠. 굉장히 네거티브한 리워드를 줍니다. 넌 찔렸다, 지금 굉장히 아프다, 그런 걸 주는 거고, 반면에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뭐 곰 인형이라든지 전혀 무해한 것에 다가갔을 때는 파지티브한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뭐 맛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푹신푹신하다, 부드럽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이 아이는 그 바이노큘러를, 그러니까 두 눈을 통해서 스테레오스코프로 이 물체가, 객체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는 저희가 외부 이제 에이전트, 즉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에이전트가 있어서 위험한 곳에 다가갈 경우에는 부모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안 돼, 위험해라고 본인은 이해하는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저 아이는 안 돼, 위험해가 뭔지 전혀 모르죠. 그 말은 전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그 청각적인 어떤 그런 입력을 주었을 때와 안 주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다르게 행동할 것이냐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 보시는 게 실제로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아이가 그 학습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도 외부에서 누가 에이전트가 뭐 위험해 또는 옳지, 괜찮아라는 걸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짧게 나오는데요. 영상 좀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위험해. 안 돼요.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옳지. 좋아. 좋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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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안 돼. 위험해. 옳지. 옳지. 위험해. 좋아. 좋아. 위험. 좋아. 좋아. 안 지. 옳지. 옳지. 안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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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폐렴 물체는 되게 가까이 가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멀티모달하게 다중감각으로 들어온 것들이 이 에이전트가 어떤 객체에 대해서 개념을 학습하는데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뭐 일부 입증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상 환경은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가설들에 대해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있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나 아니면은 뭐 부모가 한 분만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험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상호작용하는 여러 이 외부 환경들을 얼마든지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계속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이 친구는 발달을 할 건지 인지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활용 방안에 나온 것처럼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그런 발달 장애가 치료가 되거나 또는 발달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주위 환경이라든지 학습 방안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자료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굉장히 복잡한 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로봇 하는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기계공학과 이제 김현진 교수님 같은 경우인데, 예, 이런 경우도 이제 실제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왼쪽에 사람이 하는 것들을 비디오를 따라 보고서 그 다음에 로봇이 그걸 가지고 어떤 네모난 걸 먼저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한 문제부터 사람이 하듯이 똑같이 그걸 보고 그냥 학습한 겁니다. 기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액추에이션을 하는데도 이제 모방을 통한 학습 같은 게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저런 바스켓 같은 거는 뭔가를 쏟아 버리고 하는데 쓰이는 거고, 저런 빗자루는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그냥 비디오로 사람이 하는 동작을 보여주면 로봇이 그것만 보고 그 물체에 대해서 이건 빗자루다, 이거는 바스켓이라는 어떤 개념 없이도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물론 그 개념은 나중에 추상적인 개념은 당연히 학습이 되겠죠. 그건 이제 더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사실은 이 과제 이후에 이제 2살에서 한 5살, 7살 정도까지 하는 차일드 머신이라는 프로젝트도 사실은 이제 장병탁 교수님께서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참여 연구진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